며느리가 보낸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빨리 기운 빠지게 만들어야지. 요양원 보내면 끝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나왔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세상이 만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 같은 살림을 해냈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가 고작 젊은 며느리한테 무너질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나이 든다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생각나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봐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는 이처럼 살아온 날들의 무게를 담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억울했던 사람이 결국 당당해지는 이야기,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웃게 되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소도시. 아파트 단지 한쪽에 자리 잡은 복지관 앞마당에는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2세의 김정자 씨였습니다. 정자 씨는 복지관에서 제일 먼저 와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라인댄스 시간에는 앞줄에 섰고 노래교실에서는 마이크를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면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정자야, 너는 어쩜 저렇게 신이 나니? 남편도 먼저 보냈는데 참 씩씩하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정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울기만 하면 뭐하니? 살아있는 동안은 즐겁게 사는 게 남편한테 하는 예의지. 실제로 정자 씨는 알뜰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통장 잔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지만 돈 관리에는 젬병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아내, 며느리 박지혜는 겉으로는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 이것도 드릴게요. 말도 잘했고 행동도 반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속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정자 씨가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왜 저렇게 싸돌아다녀? 차라리 집에서 얌전히 앉아있지. 어머니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 정자 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차를 내오더니 조용히 정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복지관 친구분들 조심하세요. 정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한테는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요즘 노인분들 돈 노리는 사람 많잖아요. 어머니 돈 있는 거 주위에서 다 알아요. 혹시 무슨 부탁 받으신 거 없으세요? 정자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 우리 친구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어머니야 믿으시겠지만
저는 바깥에서 소문 들어요. 어머니 모르시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어떤 소문도 없었습니다. 어떤 친구도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정자 씨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처럼 들어와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조금씩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또 복지관 가셨어요? 그 이씨 아주머니가 좀 수상하다던데요. 어머니, 돈 빌려달라는 사람 없었어요? 요즘 그런 수법이 유행이래요. 처음에 정자 씨는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복지관으로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에게 슬쩍 말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깜빡깜빡 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요.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혹시 이상한 말씀 하시면 이해해 주세요.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전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약속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정자야, 너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 며느리가 어머니 건강 걱정하던데 좀 쉬어야겠다.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정자 씨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같다고만 느꼈습니다. 그것이 며느리가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밖에 좀 자제하세요. 혼자 다니다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내 친구들 봐야지. 오래 알던 사람들인데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래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요즘은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정자 씨의 휴대폰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스마트폰 제가 설정 바꿔드릴게요. 이상한 문자 오면 바로 삭제되게 해드릴게요. 선의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정자 씨의 전화는 며느리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오는 전화도, 가는 전화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친구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정자 씨는 하루 대부분을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꽃무늬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운동복이 옷장 안에 걸린 채로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피곤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남편 민준이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그러게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 이렇게 집에서 모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한테도 제대로 된 케어가 필요한데 전문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요? 요양원을? 거기서 전문가들한테 케어받으시면 어머니한테도 훨씬 좋을 거예요. 우리가 돌봐드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민주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날로 힘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고, 자신이 회사 다니면서 완전히 돌볼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웃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재산이었습니다. 정자 씨 명의의 아파트, 노후를 위해 모아둔 통장, 소소하게 들어오는 월세 수입. 며느리는 이미 계산을 맞춰두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셔두고 판단 능력이 약해졌을 때 위임장에 도장을 받아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사실 모든 것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운 것이 정자 씨에게는 뜻밖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들, 자녀들이 폰 봐준다고 하면 뭘 눌렀는지 꼭 확인하세요. 가족이라도 개인정보는 본인이 관리하셔야 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탔어. 정자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보낸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기운 빠지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요양원 보내면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또 다른 문자도 있었습니다. 복지관 친구한테 치매 초기라고 살짝 흘렸어. 연락 자연스럽게 끊어질 거야. 정자 씨는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72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 정자 씨는 그날 이후로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외출을 막는다고 했어. 완전히 발이 묶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 보러 간다고 하면 며느리도 막지는 않았으니까요. 정자 씨는 그 짬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복지관에 찾아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얘들아, 나 치매 아니야. 내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더라. 내가 직접 말하는 거 이상하지. 그래도 알아줬으면 해서. 친구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자야, 그런 줄도 몰랐어. 우리가 멀리한 것 같아서 미안해. 괜찮아. 대신 내가 부탁이 있어. 조금만 더 지켜봐줘. 내가 신호 보내면 나와줘.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자 씨는 혼자 버스를 타고 시내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하신 말씀만으로도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보호 방법도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자 씨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서류를 꾸몄습니다. 통장은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도장을 받아내려 해도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게 법적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휴대폰 녹음 기능을 배워두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는 모두 조용히 저장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점점 더 약해 보이는 척했습니다. 밥도 조금만 먹고 말수도 줄이고 걸음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다 됐다. 이제 요양원만 보내면 끝이야. 정자 씨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해라. 정자 씨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입소날 며느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정자 씨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모르게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 그날부터 며느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아파트 처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장은 이미 신탁 계약이 되어 있었어.
본인 외에는 누구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이미 기부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소하신 분 관련해서 가족분들 모두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찜찜했지만 남편과 함께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탁자 맞은편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경찰관 2명, 그리고 창가 쪽에는 정자 씨의 복지관 친구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정자 씨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꾸밈도 없이 가장 평온한 얼굴로 며느리는 자리에 서서 굳어버렸습니다. 정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앉아라. 어머니, 이게 무슨, 앉으라고 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지은 씨, 지난 6개월 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과 본인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가 쓴 정자 씨의 생활비, 정자 씨 카드로 결제된 며느리의 개인 물건들, 심지어 며느리가 자신의 지인에게 송금한 내역까지 서류가 한 장씩 놓였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고령자 재산 침해 혐의와 고립 강요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으실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정자 씨 앞에서 직접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바깥에 나가시면 사기 당해요. 친구분들 조심하세요. 소문 들었어요.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래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로 말하던 목소리까지.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서두르자. 기운 더 빠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친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됐어. 정자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며느리야. 정자 씨의 눈이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 늙었다고 바보인 줄 알았니? 어머니, 재산은 이미 다 정리했다. 아파트는 복지재단에 기부했고, 통장은 신탁으로 묶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쓴 것들은 전부 기록이 남아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자 씨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됐어. 그게 진심인지 나는 모르니까. 나는 여기서 잘 살 거야. 친구들도 있고 웃을 일도 있어. 여기가 나를 가뒀던 집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이제 어디서 살 거니?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민주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자 씨는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정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꽃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자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긴. 그냥 내 인생 내가 지킨 거지.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혼자서 다 준비하면서. 정자 씨는 잠시 하늘을 봤습니다. 무서웠지. 근데 있잖아. 나 72년 동안 무서운 것들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거든. 그것도 다 이겨냈는데 며느리 하나 못 이겨내겠어.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정자 씨도 웃었습니다. 봄 햇살이 그 웃음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천천히 생각하지만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쌓이는 것입니다. 정자 씨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지켰고, 존엄도 지켰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내 것을 노리고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자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한 번만 전화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의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과 무관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 지명, 사건은 모두 허구이며 교훈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